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철거업체 한 곳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2명을 입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철거 계약 문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해당 재개발조합 사무실과 철거업체, 광주 동구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철거업체 가운데 한 곳인 다원 ENC에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붕괴 사고 나흘째인 지난 13일 다원 ENC 본사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직원에 의해 교체된 겁니다. 다원 ENC는 철거공사 일부를 수주한 뒤 또 다른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곳입니다. 경찰은 다원 ENC 직원 2명을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공사 현장에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인 한솔기업, 백솔건설 관계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업체의 상당 건수 작업 계획서가 누락된 채 작업을 실시하였고요. 또 작성된 작업 계획서도 미흡한 채로 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 안전 보건 조치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진. 불법 하도급 의혹에 이어 증거인멸과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사업법인에 대한 이행보증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KBS의 보도 이후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고 경찰 역시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고분양가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논란이 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광주사무소가 감사 착수를 위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부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감사원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극 행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극 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으로 국민권익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로부터 사업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보증금 성격의 이행보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게 핵심입니다. 광주시는 130억 원대의 사업이행보증금을 사업법인이 아닌 도급업체에 계약서로 가름했고 326억 원의 협약이행보증금도 지난 1월 효력이 만료됐음에도 석 달 넘게 보완 요구조차 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중앙공원 1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경찰도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여러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진술 내용과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수집과 별개로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공익감사 청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공원 토지주 등이 포함된 900여 명은 최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불법과 비리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한편 광주경실련이 광주시가 발표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안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계획 조정안이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이를 확정해 사업조정협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며 민간공원과 관련한 협의기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또 이번 조정안의 전체 내용 등을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칠 것과 함께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유자 주산지인 고흥에서는 최근 유자나무들이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냉해 피해 후유증인데 농민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고흥의 한 유자 농가입니다. 나뭇가지는 바싹 말라 있고 밑동에서는 투명한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마다 청색 열매가 연그러야 하지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냉해 피해 후유증인 이른바 수지병에 걸린 겁니다. 기르던 유자나무 절반을 잃은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지금 3번 죽어서 잘라서 파쇄를 하고 지금 4번째 하도 이제 지쳐가지고 더 잘리기를 못하겠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유자나무가 견딜 수 있는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그나마도 3일까지가 한계입니다. 지난 1월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날이 열흘간 이어지면서 고흥 유자농가 2,300여 곳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3년 전 냉해 피해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은 고흥유자는 상당히 소멸의 위기 상황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흥군은 정부에 복구비 36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농가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공공장 대표들하고 또 선도 농가들, 유자 농가들하고 같이 아마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고흥 유자 예상 수확량은 2.5천 톤가량.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흥 유자. 추위에 강한 신품종 개발과 시설 재배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한국인 선장 A씨와 선원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장 A씨 등은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25억 원 상당의 국산 및 외국산 담배 56만 갑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상경비 활동 중 수상한 선박을 발견해 검문하는 과정에서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서 담배 박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한국인 선장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베트남 선원 4명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소에 인계했습니다. 여순광양유족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순광양유족회는 광양시민단체 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낸 성명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상임위원회 계류 뒤 자동 폐기됐지만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안군이 도초 화도 선착장에서 수국공원 간 농수로변에 조성된 명품 팽나무 십리길 환상의 정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안군은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환상의 정원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 산책길이 되길 바란다며 가로수 그늘 아래를 거닐며 섬의 자연을 느끼고 사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위해 GS칼텍스와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GS칼텍스는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과 기술 실증 및 상용화에 대한 협업을 시작하고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입 스토리 공모 순천에 온 그대의 웹툰과 영상 그리고 장문 등 우수작 6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전입 스토리 공모 우수작은 순천시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순천역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와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협력과 주민 친화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협력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순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2명 가운데 1명은 유흥업소에 방문한 손님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 확진자입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와 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사적 모임과 유흥 관련 시설의 인원 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방역 상황을 지켜보고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시간 연장과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매출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다면 이전보다 더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이 자율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가 오늘 이사회를 열어 김기선 총장의 거취를 논의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는 오늘 오전 서울 지스트 사무소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기선 총장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지난 3월 말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지만 김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8일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지역 물류창고 37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전원 차단 행위에 집중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함께 피난 요령 등이 지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지하가 있는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던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광주가 29도, 목포 28도, 곡성 30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는 이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우선 오늘과 모레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일은 새벽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입니다. 현재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 20도, 장성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4도, 광양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무안의 낮 최고 기온 29도, 영암 28도, 강진 27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부터 흐린 하늘과 함께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